이 자동차 사이드를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자동차 한 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폭스바겐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보시죠. 엔진룸을. 진동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떨림이 많이 떨죠? 여기를 볼까요? 오일 게이지를 저쪽에 보이십니까? 많이 떱니다. 왜 떨릴까? 이 떨림이라는 조건을 얘기를 했더니 정비하는 곳으로 가자. 정비하는 곳에 가서 진단을 해 보더니 점화장치를 바꾸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점화장치를 바꾸고 이것도 바꿨습니다. 떨림이 여전하니까 인젝터를 바꾸자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릴 때까지 주행한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까? 계기판 한번 보시죠. 84,235 마일. 혹시 들리십니까? 펑퍽퍽퍽퍽 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잘 들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머플러입니다. 엔진 소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퍽퍽퍽퍽퍽 합니다. 다시 진단기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떨림이 심각합니다. 본네트의 떨림 상태를 맨 위에가 지금 엔진 속도 나오죠. 800 나왔다, 760 나왔다, 720 나왔다가 엔진 RPM이 무척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도. 그리고 냉각수 온도입니다. 95도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부하입니다. 엔진 로드라고 나있죠. 21.1%로 나옵니다. 상당히 부하값이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라고 나오죠. 4.21 g/s입니다. 이 데이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4.6 나왔네요. 또 비정상적인 공기량 센서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트로틀 밸브는 3.9%로 제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션 타이밍 마이너스 7.5도가 보이십니까? 지각 제어 또 2.3일이네요. 이렇게 점화 시기가 정상적인 타이밍보다 지각 제어하기 때문에 가속 지연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변속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속 충격이 생기면 점화 시기가 정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는가 먼저 보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변속기로 가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이니까 엔진이 먼저입니다. 즉 엔진에서 정비를 마친 다음에 여전히 변속 충격이 남아있으면 변속기에서 출력축과 입력축의 속도 편차를 보시고 변속기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는 확신이 있었을 때 변속기 정비를 하시라. 성급하게 엔진 무시하고 변속기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비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세월 동안은 가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하고 후회하고 또 정비하고 후회하고 나중에는 엔진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처음에 진단기를 걸어봤더니 여기가 60도 나왔습니다. 차를 그늘 쪽으로 옮겼고요. 방치해 두었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미스파이어 실린더 3번에서 노크 센서가 감지됐다 이런 뜻입니다. 노크 센서가 감지되면 노크 센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실린더에 있는 점화 코일이나 스파크 플러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카운터가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번 0이 나왔고요. 또 노크 센서 실린더 1, 2, 3, 4입니다. 파형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맥시멈 780mV, 2번에서는 1092mV, 3번에서는 936mV, 4번에서는 780mV, 실린더별로 출력이, 즉 고르지 못한 출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일 때 노크 센서를 그리겠습니다. 1번, 3번, 4번, 2번 이렇게 본다고 치고요. 높낮이가 균일하게 나오죠. 이 자동차는 1번에서 아까 780mV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맥시멈이 780mV다. 수록 자동차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나왔어요? 1092mV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높은, 여기서 높아졌죠. 높아지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온다. 곧 1342로 갈 때, 또는 1, 2, 3, 4번으로 갈 때 1번 출력, 가령 여기가 70%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90%가 나왔다. 여기는 또다시 80%가 나온다. 여기는 다시 50%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실린더별로 출력이 균일하지 못하죠. 이렇게 됐을 때 정비 방향을 1번 노크 센서 교환,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점화 장치입니다. 코일도 있고 플러그도 있습니다. 이걸 교환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무엇인가 공개하죠. 촉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쪽이 엔진입니다. 연소된 가스가 촉매를 거칩니다. 앞에 있는 센서가 1, 뒤에 있는 것이 CS2입니다. 여기 온도보다 이쪽의 온도가 대단히 높아지면 센서 1 쪽의 온도보다 센서 2 쪽의 온도가 무척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촉매가, 아실 겁니다, 새빨갛다는 말, 빨갛게 달궈집니다. 곧 자동차가 세워있는 상태로 휴지 조각이 날라와서 촉매를 닿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그 정도로 되면 코일이나 플러그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고장 진단에서 점화장치가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P0302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실린더에 경고등이 켜졌다. P0300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켜졌다.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가서 촉매를 보고 뒤쪽의 온도가 얼마나 높게 나오냐, 과열하냐 마냐, 곧 새빨갛게 됐느냐 안 됐느냐. 낮에는 새빨간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차 밑바닥을 보면 새빨갛게 불 달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으로 알려준 특정한 실린더에 고장이 있다는 확증인 것이고요. 만일에 P0300이 떴다, 얘도 떴다, 또는 P0303, P0300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두 개의 고장 또는 세 개의 고장이 감지됐다 할 때는요, 점화장치는 아닌 것입니다. ECU가요 1, 3, 4, 2 점화 순서를 따라서 제어를 합니다. 1번의 출력을 보고 3번에서 제어합니다. 이때 타이밍이, 지금 이 자동차는 방금 전에 보셨던 마이너스 7.5도 나왔어요. 점화 시기가. 이것은 타이밍이, 이건 지각 제어란 말이에요. 한 번 지각이 됐으면 그 다음 번에서는 다시 가령 12도 이런 식으로 진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꾸준하게 지각 제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흡입 다음에 나오는 압축, 이 압축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곧 연료 분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ECU가 크랭크 축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CKP 파형입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 파형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여기 높이 여기 높이 어때요? 균일하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요.
높낮이가 넓고 좁고 넓고 또 위아래가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고르지 못하게 엔진의 회전이 ECU로 들어오면 ECU는 압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압축을 좋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화시기를 가지고 즉 연료 분사와 점화시기를 가지고 출력을 고르게 하려고 제어한다. 그 과정에서 노크 센서의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스캐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보드를 이용해서 노크 센서에서 파형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크 센서 숫자가 줄었죠. 760, 1.2자 이 정도 나오고 맞아요. 줄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뱅크1 S1입니다. 뱅크1의 S2입니다. 뱅크1의 0.186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09V입니다. 센서 원쪽 촉매의 앞쪽에서는 0.186V가 감지됐다. 그 다음에 센서 2를 보면 0.00V 전압이 전혀 안 나오는 실화된 상태로 그냥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연소하지 못한 상태로 배기가스가 나가고 있다. 이런 자동차는 휘발유를 많이 먹어도 겁나게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에 운행할 때 노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유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급유 글쎄요. 호주머니가 잘 돌아가면 내가 써도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급유 펑펑 써야 돼요.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 경제 활성화에 좋습니다. 다시 카탈릭 컨버터 뱅크1 템퍼처 300도씨 이 정도면 되겠어요. 스캐너 데이터를 통해서 쭉 훑어봤는데 에어컨 이거 좀 꺼졌나 켜졌나 에어컨 컴프레셔가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엔진 소음이 불규칙한지 규칙적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장 데이터를 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장 진단에 가서 고장 코드입니다. 고장 코드를 믿을 것이냐 센서 데이터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서 뭔 설명을 드렸습니까? 압축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 오일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일 관리에 무척 소홀했다 아니면 좋은 오일을 사용한다고 점도가 높은 오일에다가 플러스 끈적끈적한 꿀 같은 조청 같은 첨가제를 넣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소유자분 중고차를 사오셨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뭘 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건대 이 자동차는 엔진 오일이 주범이다. 그래서 오일 때문에 밸브 리크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출력이 고르지 못하니까 ECU가 출력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지각 제어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고장 진단을 하면 뭐가 나오냐 압축 불량에 의해서 P2096이 나오기 이전에 랜덤이라고 하는 P0300 점화 장치의 고장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드리면서 고장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장 진단편으로 왔습니다. P0300 미스파이어 이건 여러 번 고장 코드 올라갔습니다. P0304 시린더 4입니다. 4번 시린더에서 실화가 감지됐다. 시린더 넘버 2입니다. 미스파이어 디텍 또 P0303 시린더 3번입니다. 여기는 시린더 디스아블링 시린더가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채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압축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으로 이동시켜서 차량을 보실 수 있다면 보십시오. 제가 화면 캡처해서 방송을 하면 좋겠는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장 중계한다는 생각으로 촬영한 것이라 불편하지만 이해하시고 목적은 떨림이 심하게 올 경우에 점화장치를 정비하는 것도 좋고 코일을 바꾸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압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먼저 보라.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스캐너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P0300이 발생하고 P0302, 0303, 0304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됐으면 그때는 실제 정화장치 고장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이 말씀으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번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현장감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압니다만 때로는 현장감 있는 촬영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하여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날 저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곧 카메라를 들을 일도 없을 것이고요. 주변에 가서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비계를 떠나도 됩니다.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단기를 걸었더니 고장 코드가 없더라, 에러 코드도 없고 가서 고쳐봐도 안 고쳐지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에러 코드 믿을 게 못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한 말씀으로 폭스바겐 CC 자동차입니다. 14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2010년식입니다. 이 자동차의 진단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며칠 동안 놔두고 정비를 할 건데, 정비의 방향은 냉각수와 오일이고 점화장치라고, 점화장치 바꿨지만 스파크 플러그 갭은 다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끝맺음으로 안내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바이바이.